그 십선업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단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직접적으로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 즉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업의 인과응보로 내 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실하게 느끼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 지키기가 힘든 거. 또 하나는 습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습관에 의해서 십선업을 지으면 내 생활에 정말 자유와 행복을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걸 이해는 했지만 습관이 돼가지고 생활하면서 잊어버려가지고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죠. 잊어버려서. 근데 이제 무엇보다도 십선업이 생활화가 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십선업과 십악업에 대한 과보, 내 생활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과보 현상을 생활 속에서 직접 관찰하고 통찰하는 그런 반복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십선업을 생활 속에서 관찰하는 방법, 관찰하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리까지 사유해서 분석하고 사유해서 그 이치를 완전히 이제 내 것이 되는 그런 상태까지 가야 특별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십선업이 이제 생활이 가능해진답니다. 이 십선업에 대한 또 십악업에 대한 업의 인과응보 현상이 내 생활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철저한 관찰과 분석, 사유 그리고 통찰이 이루어진다면 십선업 생활을 놓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제가 인과응보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때는 10악업에 이제 10가지 악업이 있잖아요. 그것의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생활 속에서 인과응보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관찰을 해야 된다. 먼저 관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된다. 업의 인과응보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깊이 사유를 해야 된다. 집중된 사유, 집중된 사유 명상. 그렇게 제가 이제 종종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 나면 이제 통찰이라는 것이 이루어져요. 통찰은 그 이치가 관통되어서 온전히 알게 되는 것, 확연히 알게 되는 것을 통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에 대한, 십악업에 대한 인과응보 현상에 대한 통찰, 그리고 십선업에 대한 인과응보 현상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진다면 완벽하게 생활 속에서 십선업이 가능해지죠. 이제 제가 십선업, 십악업 관찰을 할 때는 아주 사소한 것,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잉어하고 가물치를 방생을 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 가물치가 어떤 인과응보, 어떤 업의 인과응보로 인해서 여기에 잡혀왔고, 어부의 그물에 걸려서 잡혀왔고, 또 어떠한 업의 인과응보로 저희에게 또 방생되어지는 인과응보 현상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 그것을 이제 아주 분석하고 또 인과응보 원리적으로 사유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식사할 때도 내 입에 들어오는 쌀이 어떠한 업의 인과응보로 내 입에 들어오게 된 것인가, 또 나는 어떠한 업의 인과응보로 이 쌀을 먹게 되는가, 그런 식으로 깊이 있게 좀 분석도 하고 관찰도 하고 계속 했어요. 거의 한 10여 년간을 그렇게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경전에 업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인과응보에 대한 내용, 그런 것들을 또 듣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또 분석하고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관찰하고 분석하고 사유하고 또 이치적으로 원리적으로 통찰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왔었죠.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하게 되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삶에서 하나하나 이제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행동, 말, 그리고 생각들에 대한 인과응보 현상들이 보여요. 아,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일어나네. 그런 인과응보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분석도 잘 되고 관찰도 잘 되고 사유도 잘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인과응보의 업의 인과응보의 이치의 흐름이구나 하는 통찰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게 되면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십선업 실천이 저절로 생활화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나는 십선업 실천을 합니다가 아니라 생활 그 자체가 이제 십선업이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상태가 이제 돼버린답니다. 그러게 되면 거기서 매 순간순간 일어나는 지혜가 있어요. 올바른 견해가 이루어지는 지혜가 나오니까 그걸 또 거기서 바로 팔정도의 첫 번째인 정견이 되는 바탕이 되죠. 바탕. 그렇게 해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운데 계속 놓지 마시고 업의 인과응보, 즉 십선업, 십악업의 인과응보 현상을 관찰해 보시려고 노력하고 또 분석도 하시고 사유도 하시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 자체가 십선업 생활이 되고 삶 자체가 십악업을 짓지 않는 삶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된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하거나 불교 신자가 되죠. 또 깨달음이라는 그 목적 자체도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의 삶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것이지 뭐 깨달음을 위한 깨달음을 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가 되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건 아니잖아요. 나 자신의 삶, 나와 나 가족과 그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과 자유롭고 행복하고 서로가 좋은 그런 삶을 위해서 깨달음을 구하기도 하고 불교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적을 잊어버리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죠. 나와 나의 가족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 그걸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불자가 된 것은. 또 깨달음을 구하는 것도 그 목적 자체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한 거 아닙니까? 자기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벗어난 방향은 답이 없는, 답을 찾을 수 없는, 결실이 없는 방향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너 자신을 믿고 의지하고 올바른 세상의 이치, 진리, 세상의 법칙, 즉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불교 용어로 자등명, 법등면, 법등명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전해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자등명, 법등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삶을 관찰도 하시고 분석도 하시고 사유도 하시고 통찰하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